너무 바빠서 찍을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찍었는데요. 이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적인 문화는 좋고 수직적인 문화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평적인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수평적인 문화가 좋다? 수직적인 문화가 좋다?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좀 수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결정은 빨리빨리 하는 게 문화인 것 같고, 수평적인 문화라는 거는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직이나 나이나 뭐 어디 그런 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마 수평적인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인 문화가 되면 자율과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율이 좋아요. 자율이 좋지만 자율을 함에 따라서 책임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율은 자율적으로 하고 싶고 책임은 안 지는 거는 또 오불성설이겠죠. 자율이 간다면 책임이 같이 간다는 거는 업무의 주도권을 이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수평적 문화를 의미하는 거라. 그러니까 업무의 주도권을 이 사람한테 주면 그 업무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업무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책임감, 업무에 대한 주도권,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야 진정한 수평적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그 뭐 심리적 안정감 이런 얘기를 제가 또 HR 관련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고용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이 고용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직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를 했을 때, 마땅한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을 당하거나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게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즉, 내 직무에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의견을 똑바로 바른 이야기를 낸다면 누구나 존중해주는 문화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자, 심리적 안정감이 고용 안정성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른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IT 회사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는 역시 이직률이나 그만두는 퇴사율이나 그게 굉장히 잡수가 무엇을 하다가도 일 못하는 사람은 바로 빨리 해고를 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심리적 안정감이 고용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적으로 업무에 대한 결과 챌린지를 계속 받는데, 업무적으로 업무에 대한 챌린지를 받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 정당한 법위 내에서 업무적인 성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첫 번째, 지위나 회사 내에서 지위의 우위에 있든지 뭐 어떤 뭐의 지위나 직이나 회사에서 결정권이라든지 우위에 있을 것. 두 번째가 직장 내 업무의 정당한 범위 내를 벗어날 것, 그 정당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될 것. 세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이거를 더 안 좋게 만들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의 성과를 더 잘 내기 위해서 계속 업무 챌린지를 하거나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업무를 쪼은다고 해서 그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